이게 대체 뭐야?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아, 아냐. 준호야, 오해야. 이건 그냥. 오해? 오해라고?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제발.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실수? 내가 몇 달 동안 이 짓을 해놓고 그게 실수라고? 개소리 좀 작작해라. 너 같은 X년을 믿고 살아온 내가 X신이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꺼져. 더는 내 앞에서 내 더러운 얼굴 보이지 마. 그리고 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감정이 얼마나 폭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복수를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징조는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40이 되었네요. 원래 저는 제 인생이 꽤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믿어왔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남들이 보기엔 나름 괜찮은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대학은 연세대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어느 정도 탄탄한 커리어도 쌓았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 곁엔 언제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은진이요. 우리는 30살에 결혼했는데 연애 기간만 4년이었어요. 사실 은진과의 첫 만남은 조금 특별했어요. 회사에서 같은 부서 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에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어색했죠.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따지는 타입인데 은지는 굉장히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세심한 배려가 점점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우리는 사내 연애를 조심스럽게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 몰래 데이트하는 스킬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평일에는 퇴근 후 몰래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남산을 산책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함께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은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식은 10월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했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살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태성이요.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녔어요. 같은 과에서 만나 처음엔 그저 아는 사이였는데 같이 밤새 과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시험이 끝나면 술 한잔하며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사이였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해주던 사이였어요.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자주 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은진이고 하나는 태성이었어요. 우리 우정은 정말 단단했어요. 저는 태성을 친형처럼 여겼고 그는 저를 동생처럼 챙겼어요. 저희 부모님도 태성을 좋아하셨고 태성의 부모님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죠. 우리는 결혼 후에도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여행도 가고 집에서 술 한잔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날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좋은 직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친구. 저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더군요.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제가 순진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진이가 외모에 더 신경 쓰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살다 보면 새로운 옷도 사고 싶고 스타일도 바꾸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도 좀 소홀했던 편이라 이제야 신경 쓰기 시작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지나치다고 느껴질더라고요. 옷을 사는 게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주였어요. 화장품도 새로운 브랜드 걸로 싹 바꿨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평소엔 화장도 간단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했죠. 오늘 회식이라도 있어? 제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은진이는 피식 웃으면서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이제 나이도 드는데 바꾸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거기서 더 묻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하나둘씩 쌓이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특히 저를 피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원래 우리는 서로 스킨십도 많았고 애정 표현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진이가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가볍게 포옹을 하던 습관도 점점 줄어들었고 제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몸을 빼는 일이 많아졌어요. 침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은진이 직장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항상 가까이에 두었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꼭 챙겨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너 요즘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랬더니 은진이가 잠깐 담원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요즘 회사에서 연락이 자주 와서 그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을 항상 무음 모드로 해놓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집에 있을 때는 소리를 켜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무음이었고 심지어 제가 옆에 있으면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슬쩍 뒤돌아서 보거나 아예 화면을 꺼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은진이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어떤 메시지가 뜨는 걸 얼핏 봤어요.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짧은 메시지였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은진아, 이거 누구야? 제가 핸드폰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진이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서둘러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 그냥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관련해서 물어본 거야? 회사 동료랑 왜 번호 저장도 안 해? 그리고 왜 갑자기 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은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일 얘기하니까. 나 피곤해.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뭘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진짜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날은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퇴근 후에 기분이 좀 꿀꿀해서 오랜만에 태성이랑 술이나 한잔하려고 연락했어요.
우리는 원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만나서 소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거든요. 야, 오늘 뭐 해? 오랜만에 한잔할까? 그런데 태성이 뜸을 들이더니 조금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 미안.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기분이 좀 찝찝했어요. 그렇게 혼자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익숙한 차가 보이더라고요. 검은색 SUV. 번호판을 보니 태성이 차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의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여긴 왜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애써 별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설마 그냥 우연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걸 수도 있잖아 하고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은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편한 티셔츠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을 텐데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너무 공들인 티가 났어요. 아니, 이건 화장이라기보다는 거의 외출을 앞둔 사람처럼 풀 메이크업 수준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디 나가려고? 은진이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요즘 스타일 바꾸고 싶어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해서요. 물론 여자가 기분 전환으로 옷을 사고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켜본 제 감으로는 은진이가 이렇게까지 꾸미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요즘 우울하기도 하고 새로운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성이는 대체 왜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걸까? 은진이는 왜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떠나질 않았어요. 은진이가 바뀌어가는 모습, 태성이 집 근처에서 보였던 일, 그리고 뭔가 감추는 듯한 태도들.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려고 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원래라면 같이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어야 하는 날인데 은진이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수진이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쇼핑도 좀 하고 카페도 가려고. 그래? 몇 시쯤 들어와? 아마 저녁쯤? 수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저한테 관심도 없이 급하게 나가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는 원래 남편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쳤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탐정이 보내주는 보고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은진이는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정작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에서 벗어난 작은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태성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일 거야? 태성이 설마. 하지만 추가로 받은 사진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었어요. 은진이가 태성이 차에 타고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몇 시간 후 나란히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숨을 가다듬었어요. 그날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언제까지 저를 속일 생각인지, 언제까지 거짓말을 이어갈 건지. 그러다 며칠 뒤 은진이가 저녁을 먹고 나서 옷을 갈아입더니 슬쩍 말하더군요.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누구? 지혜. 오랜만에 연락 와서. 지혜.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래. 몇 시쯤 들어와? 아마 9시쯤? 그 말을 남기고 은진이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10분 후에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조용히 뒤쫓았죠. 은진이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따로 차를 몰고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보였을 때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녀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태성이 있는 호텔이었어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은 떨렸어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돌아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속 살아갈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프런트 직원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몇 층인지 몰랐지만 대충 예상되는 층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며 하나하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문 하나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문을 밀어버렸어요.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순간 그대로 열렸어요. 그 방 안에서 은진과 태선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깜짝 놀라면서 얼어붙었어요. 준호야. 은진이가 담원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태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내 그대로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게 너희가 내 등 뒤에서 한 짓이야?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고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은진이 입을 열었어요. 오해야. 준호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오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진이 오해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오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냥. 그 순간 은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순간적인 실수? 제가 헛웃음을 지으려는 순간 태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저는 그제야 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안. 너 지금 그 말이 나오냐? 나도 일부러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순간적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어버렸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몇 달 동안 이 짓을 했다고?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뭔가 변명을 하려 했어요. 준호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정말 후회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만해.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끝이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은지는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진이와 태성이 깨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은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그럼 뭐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하라고?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날 속인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냥 실수였어. 그 실수가 몇 달 동안 계속됐는데 그게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은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였어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은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더군요.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지?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태성. 그 녀석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연락도 없었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회사에서도 그의 행동이 퍼져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갔고 동료들도 등을 돌렸대요. 그리고 은진. 이혼이 끝난 후 그녀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까지도 등을 돌렸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녀의 부모님은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었는데 이 일이 터진 후 완전히 그녀를 외면했죠.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내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그만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 그것도 배신이라는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혼자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쁘게 살려고 했어요. 일에 몰두했고 헬스장도 다니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채워도 마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단골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민재. 그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원래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만 깊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무척 지쳐 보였는지 민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요. 혹시 커피 말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기분이 조금 나아질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민재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감정을 잘 읽었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저는 그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카페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어느 순간 저는 그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해. 배신당한 후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후 한동안은 그냥 버티듯이 살았어요. 은진이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배신한 사람이 그쪽인데도 정작 혼자 남겨진 건 저였죠. 처음엔 바쁘게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회사 일에 더 몰두했고 출장을 일부러 많이 잡았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이 그대로 집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죠.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혼자 먹다만 배달 음식, 거울 속 피는 눈을 한 나 자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지기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갑자기 공허함이 확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 예전에 은진이랑 갔던 카페 앞을 지나칠 때 습관처럼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더 이상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 근처에 있는 단골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던 곳이라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민재를 만났어요. 민재는 그 카페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었어요. 원래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만 서로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기운이 없어 보였는지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충 대답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럼 커피 말고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기분이 조금 나아질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민재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날씨 얘기, 커피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였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가 길어지더니 어느새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어요. 쓸데없는 위로나 조언 없이 그저 조용히 듣고 가끔 맞장구를 쳐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제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은진이나 태성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죠. 그냥 지금 제 모습 그대로를 봐줬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카페에서만이 아니라 퇴근 후에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간에 산책하기도 했죠.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알게 됐어요. 이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면 또 혼자라는 현실이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지금 시간 돼?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어디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바에서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였어요. 저는 많이 취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재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꼭 강해질 필요 없어요. 힘들면 잠깐 기대도 돼요.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받기도 한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서웠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목이 칼칼했지만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서 습관처럼 단골 카페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커피 향이 느껴졌어요. 카페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때 카운터에 있던 민재가 저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커피 말고 생강차 드세요. 목에 안 좋아요. 저는 원래 커피를 마실 생각이었지만 민재가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굳이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까요? 그럼 생강차로 주세요. 기다려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카운터 뒤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가 직접 만든 생강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찻잔에서 은은한 생강향이 올라왔고 한 모금 마시자 몸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때요? 너무 맵진 않죠? 아니요, 딱 좋아요. 근데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냥 인스턴트 차보다는 이렇게 끓여 마시는 게 더 나아요. 꿀도 조금 넣었으니까 너무 쓰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찻잔을 다시 들었어요. 솔직히 커피보다 더 부드럽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민재 씨. 그는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재의 사소한 배려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날, 회사 회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과음했어요. 사실 요즘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기분도 싱숭생숭하고 오랜만에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 좀 과하게 마시게 됐어요. 회식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별표 별표, 민재, 지금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별표 별표. 순간 놀랐어요. 제가 오늘 회식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술기운이 올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무심코 답장을 보냈어요. 별표 별표, 나 당남역 근처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민재, 감이요. 택시 타고 있지 말고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별표 별표. 정확히 15분 후 눈앞에 익숙한 차가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민재가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요. 일단 차 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운전에 집중하다가 신호에 걸린 순간 저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냥요. 신경 쓰이니까요. 신경이 쓰여서. 네. 그 짧은 대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출근할 때 머리 아플 테니까 물 많이 마시고 자요. 그리고 그가 건네준 작은 봉투 안에는 물과 숙취해소 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 미리 샀어요. 혹시나 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머리는 지끈 걸렸지만 눈을 돌리자 어젯밤 민재가 두고 간 물과 숙취해서 제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날 신경 써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인데. 그런데도 저는 그가 가까이 있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았던 날이라 머리도 복잡했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민재는 조용히 커피 머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준호 씨, 오늘 좀 더 있다 가도 돼요? 응. 왜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앞치마를 벗고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사실 저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나온 말이 제 심장을 세게 두드렸어요. 오래전부터 준호 씨를 좋아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백을 받아봤지만 남자로부터의 고백은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민재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했고 민재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거절당할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전 여전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신경 쓸 거고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야 할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감정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어요. 민재 씨.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이 사회가 두 남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 제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준호 씨가 제 감정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너무 겁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부담도 조급함도 없었어요. 다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다시 사랑을 해도 될까? 그리고 민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사에서도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민재는 여전히 평소처럼 저를 대했어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생각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정말로 기다려줬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고 말없이 곁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알게 됐어요. 그가 없으면 허전하다는 걸, 그가 건네는 작은 배려들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걸,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걸. 그렇게 저는 제 감정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간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민재는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재 씨.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좋아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재의 표정이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곧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있던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저는 가벼운 행복을 느꼈어요. 아마 이 사회는 아직도 이런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고민이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